안녕하세요. 수학원 26차 시 수열의 뜻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대단원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이제 숫자를 쭈루룩 나열을 해서 차례대로 나열한 숫자의 열,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쭈루룩 나열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수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숫자들을 쭈루룩 나열하니까 이 각각의 숫자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줄 때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 라는 것을 번호를 붙여서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인 1이라고 하는 것은 제1항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두 번째 숫자인 3은 제2항 여기에 써져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숫자인 5 이런 건 제3항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번째의 어떠한 숫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부분 집합이고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참고 지식으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수열을 사실 지금 보시면 그냥 수만 나열하면 수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이 없어도 사실은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수열을 배우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몇 가지의 일부분의 규칙성을 토대로 다음 항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열, 수열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찾은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번째 수에 해당하는 것을 문자 n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이 항의 모습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n 값에다가 100을 대신 대입해서 값을 구해내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n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열의 어떠한 항이든 쉽게 구해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항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n항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럼 우리가 맨날 제1항, 제2항 이렇게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호로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수열은 이제 소문자 알파벳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번째수, 항 번호를 우리는 이렇게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이름이 만약에 A였다라고 하면 A의 첫 번째 항이에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작은 첨자를 이용해서 번호를 표현해 주게 돼요. 그럼 제2항은 A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을 표현하는 거였으니까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항들을 전부 다 모아놓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수열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수열 전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형태가 모여있는 애들이에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중괄호로서 마치 집합기호처럼 써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열 전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집합기호, 중괄호를 쓰게 되고 어떠한 한 개의 항만을 말하고 싶을 때, 즉 n번째 항만을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집합기호 없이 an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개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잠깐 체크해 볼게요. 문제 1-1번 보시면요. 1, 4, 7, 10, 13, 16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수열의 제2항 뭐라고 했어요? 그쵸? 제2항이면 두 번째 숫자, 그러니까 4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제5항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숫자인 13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N은 EN-2 요거에 몇 번째 항이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7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7항을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제치랑 이렇게 한다면 A라는 수열의 7번째 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의 형태를 알고 있을 때 특정 항을 구하고 싶다면 이 숫자를 n자리에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는 2 곱하기 7 빼기 2, 다시 말하면 14 빼기 2, 그래서 12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항의 형태를 알면 우리가 특정 번째의 항은 그냥 대입만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매우 간단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수열에 대한 그 약속들이었고요. 이제는 조금 특수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 중에서 제일 우리가 유명한 수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수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은 우리가 규칙을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아래에 있는 예시를 들게요. 2, 7, 12, 17, 22.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5를 더하고요.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마찬가지로 5를 더하고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5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를 더해 나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름이 등차 수열이냐?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2와 7의 차이는 5죠. 7과 12의 차이도 5입니다. 12와 17의 차이도 5고요. 17과 22의 차이도 5예요. 이렇게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다 라고 해서 같을 등자에 차 해가지고 등차 수열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공통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첫째 항부터 공차라는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면 모든 항들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일반 항을 구하는 공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자로 접근을 해볼게요. 첫째 항을 A라고 두고요. 공차를 D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의 앞글자 D자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A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A2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일정한 공차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이전 항에서 D를 더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D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항은 한 번 더 D를 더해야 되니까 A 더하기 2D 이렇게 둘 수 있겠죠. A사는 한 번 더 D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3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규칙을 보시면요. 첫 번째일 때는 D 쪽이 없어요. 그쵸? A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n번째에서도 A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D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 숫자들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일 때는 없죠. 그러니까 0D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항일 때는 1D입니다. 세 번째 항일 때는 2D, 네 번째 항일 때는 3D. 지금 항번호에서 1만큼 빠진 값이 D 앞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AN일 때는 N-1D가 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할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첫째 항 더하기 N-1배의 공차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제 1-2번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는 연습해 볼게요. 지금 4, 10, 16, 22, 28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차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째 항은 보통 A라고 쓰게 되는데 이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 4로 주어져 있으니까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공차는 얼마일까요? 그쵸? 계속해서 어떠한 숫자를 더해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6을 더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얘를 더해주는 거니까 4 더하기 n-1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면 전개를 해줬을 때 4 더하기 6n 빼기 6n 빼기 6 이렇게 들어가니까 6n-2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열은 이렇게 써야 된댔어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씌워버리게 되면 이건 수열 전체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n번째 항만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열 전체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항, 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면 중괄호 없이 이렇게 AN을 쓰는 거고요. 수열 전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 AN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예제 2번과 같은 스타일인데요. 두 개의 항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AN을 구해내는 유형입니다. 자, 보시면 A2 값 8 이렇게 줬고요. A6 값 20 이렇게 알려줬어요. AN을 구해라. 자, 그러면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문제에다가 적어놓진 않았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두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였죠? 그쵸? 첫째 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공차를 D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AE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우리가 AN을 A 더하기 N-1D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공식에 의해서 A2는 N에다가 2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가 8이다 라는 거고요. A6은 그러면 그쵸? A 더하기 OD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얘가 20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을 1번, 아래 식을 2번 이렇게 했을 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주게 된다면 A가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5D 빼기 D니까 4D라고 하는 것이 20 빼기 8, 1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D 값은 3이구나 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줬을 때 우리가 A 값은 5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공식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확정을 해주면 A에는 5 더하기 n-1 곱하기 3 그럼 전개를 해줬을 때 5 더하기 3n 빼기 3이니까 3n 더하기 2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제 2번 같이 풀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성질들 조금 정리하면서 더 빠른 풀이들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열과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이 수열을 계산하는 방법, 수열의 기호를 쓰는 방법,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요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